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자가정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자가정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정비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오일 교환 시간인데, 신형 R6 가져오고는 제가 자가정비로는 아직 엔진오일 교환을 한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 엔진오일 점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일 스테이션에서 교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가정비로 또 할 수 있게 또 소품 창고에서 이렇게 협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오늘 자가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가 정비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공구도 구입하시고 직접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 제가 7년 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지 않은 공구가 있습니다. 전동 공구가 없는데, 특히 바이크 자가 정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동 공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할 거를 한 번에 이제 손가락 지수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반대로 이렇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수공구로 느끼는 것보다는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전동 공구는 브르륵 하면서 요단강을 너무 쉽게 건너오기 때문에 자가 정비나 혹은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한 공구가 되는 거죠. 이 엔진 블럭이나 이제 금속류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블럭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정말 힘든 작업을 더 거쳐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자가 정비할 때는 전동 공구를 추천드리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도 잘 안 해요. 손을 많이 사용해서 웬만한 나사를 처음 조립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낼 때는 항상 손으로.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많이 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들을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바이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트류이기 때문에 육각 볼트를 체결하고 분해할 수 있는 육각 렌치, 요거 이 세트 한 세트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로 된 거, 자연수로 된 거를 꼭 구매를 하세요. 숫자로 5, 4, 3, 2, 7, 8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롱노즈 플라이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헝겊을 덧대서 엔진 오일 주입구를 빼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이고요. 보통은 17짜리 소켓 그 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19 뭐 아니면 14 뭐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이크가 어떤 소켓으로 이제 분해가 가능한지를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사용할 렌치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스패너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다가 이렇게 삐끗하면은 나사선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렌치로 되어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엔진오일 필터를 분해할 수 있는 엔진오일 캡, 바이크 검색하고 엔진오일 캡을 검색하시면은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엔진오일 교환에 필요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엔진오일이 있어야겠죠. OW40을 씁니다. 앞쪽의 숫자는 겨울에 점도를 뜻하고, 뒤쪽의 숫자는 뜨거울 때 점도를 뜻하고, R6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나 이제 고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40 정도는 써줘야 고온이 올라갔을 때도 점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OW40을 사용을 합니다. 오일 필터를 빼기 위한 공구,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 슈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슈터랑 다르게 엔진에 넣는 슈터예요. 엔진 오일에 넣어서 공회전 시키고 깨끗하게 씻겨낸 다음에 드레인을 하고 새로운 오일을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엔진 오일을 받아줄 챔버인데, 제가 예전에 6년 전에 했을 때는 다라이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깔때기 해서 페트병에 옮겨 담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드레인을 해버리고 여기 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일을 갖다 드리면은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드레인 볼트를 빼고 나면은 이제 링이 있는데, 그 링을 새롭게 실을 해줄 새로운 실입니다. 공구인데 이렇게나 사실 필요 없어요. 공구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가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어 스탠드 없이도 가능한데, 오늘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어 스탠드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오일 게이지를 할 때는 리어 스탠드 없이 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작업은 이 플러시를 넣고,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도 되고, 오일이 점도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뭐 부분적으로 떼낀 곳,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한번 씻겨내준다, 드레인을 한번 제대로 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넣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분, 30분 동안 이제 공회전을 시킨 다음에 조금 엔진 열을 식히고 드레인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엔진 오일 캡, 보통은 그냥 이제 손으로 혹은 아니면 기본적인 공구로 뺄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테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양이나 아니면 점도를 한번 찍어 보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한번 끝까지 쪼았다가 다시 빼면은 게이지가 찍혀서 올라옵니다. 지금 엔진 오일이 거의 없죠. 민에 있는 상태고 살짝 탄내는 나는데 점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색깔은 조금 많이 탁해지긴 했네요. 그리고 이거 엔진 오일 교환하고 요거 게이지를 깜빡하고 그냥 안 쪼고 있는 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류 아무개 씨라고 있는데 오랜만에 체크하고 그냥 이거를 게이지를 안 쪼고 갔어요. 심지어 한 몇 시간 주행하고 돌아올 때 그 사태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오일이 뿜었습니다. 뒷바퀴가 슬립이 그냥 막 일어났어요. 가속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확 흔들렸던 거죠. 항상 정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잘 체크를 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슈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시가 엄청 세지 않아요, 리큐몰리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구 쪽에 좀 찌들어 있는 엔진 오일이 살짝 지금 녹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연료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공회전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공회전 하고 왔는데 거의 한 100도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좀 식어야 됩니다. 일단 식는 동안 전 지금 다른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표면이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스텝에 올라갔을 때 발이 미끄러져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걸려야 되거든요. 새로 구입하려다가 그냥 왼쪽 오른쪽을 바꿔주면 되겠더라고요. 안 되면 아쉽지만 한번 왼쪽 오른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기만 요거만 보면은 여기 부드럽게 돼가지고 달아가지고 동그랗게 말렸고, 원래 돌기는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됐네.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드릴로 뭉개버렸다 이러면은 나사선이 다 망가지거든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선을 망가뜨렸다 이러면은 끼워가지고 빠지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특히나 마지막은 또 수공구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돌기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다시 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한번. 오, 아직 뜨겁다. 야. 자, 일단 R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한 카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하나만 살짝 드러내서 뺄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언더 카울 제거한 다음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이렇게 카울이 빠져나오고요. 약간 팬티 속을 찍는 것 같아서 지금 부끄러운데, 근데 가격이 뭐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매번 교환하면 되는데, 내가 이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엔진 오일이라도 교환하고 싶다 해도 돼요. 엔진 오일 새 거 넣었는데 오일에 필터가 머금고 있던 찌꺼기가 막 엔진 속에 다 섞여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그건 망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섞이게 되면 그건 필터가 아니죠. 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는 스킵해도 크리티컬한 데미지는 아니다 라는 거 정도. 네. 뭐 그냥 약간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물론 실제로 안에는 겁나 뜨겁겠지만 작업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엔진오일 드레인 통을 뚜껑 열어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열면은 안 들어가서 요 공기 구멍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열고 17mm 짜리 옵스렌치로 풀고 한 번에 퓨종 해줘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 이거. 됐다. 오케이. 제가 7,500km 정도 탔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RPM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해서 깜빡하긴 했는데, 이제 오일 더 원활하게 빼시려면은 오일 주입구를 열고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드레인 볼트에 오일 실을 연결을 하고 막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공구를 조진다든지, 그죠? 시동 걸면 이거 타면서 냄새 콜콜 나겠다. 자, 우리에게는 오일 필터가 남았습니다.
오일 필터 캡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라쳇을 연결해서 풀어주면은 여기 엔진 오일 필터랑 이 고무 실 부분이 닿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딱 이쁘게 절삭이 되어 있는 이유가 실로 이렇게 싹 밀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절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이 좀 더러워요. 어줍잖게 이렇게 클리닝 하다가 주변에 모래를 끌어오고 그 절삭면 위에 모래를 안착시키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빠지고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엔진 오일 필터를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 요 표면을 그리스가 발라져 나오네. 요즘에는 고무실에 그리스가 발라져 나오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엔진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옛날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리스가 안 발라져 나오다 보니까. 자, 이 상태로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엔진 오일을 채워서 넣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 조립하다가 쏟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풀어줬던 그 힘을 쪼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드레인 할 건 다 끝났으니까 다 닦아줍니다. 닦을 수 있는 부분 다 닦아서 주행을 한 다음에 오일이 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 닦아서 오해 없도록 아까 풀었던 그 힘 있죠? 그 힘보다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궁금한데? 나의 감각이 얼마나 잘 살아있나?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진동이 울릴 거예요. 46에서 50 사이로 쪼여져 있었던 겁니다. 야, 감각 살아있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이제 엔진 오일을 넣어줍니다. 2.4L 두 통 반 좀 안되게.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를 찍으면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레이싱 대회에서 가장 큰 게 모토 GP잖아요. 그 한 단계 미친 모토2랑 모토3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엔진 오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레이스 적혀 있는 이 리키몰리 엔진 오일은 믿고 쓰셔도 된다는 거. 1리터 넣었고 이제 그 다음 통 넣기 전에 MOS2 슈터인데 리키몰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 엔진 오일에 첨가를 해주면은 엔진 표면의 마찰을 줄여서 엔진 마모, 그 다음에 윤활성을 더 키워주는 제품입니다. 뭐 엔진 오일 다 넣고 넣어도 되고 엔진 오일 넣기 전에 넣어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넣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검은색 액이 나오죠. 2리터에 한 개, 저는 이제 2리터 조금 넘어가니까 두 개를 넣겠습니다. 이거 엔진 오일 교체할 때만 넣어야 되냐 하는데 엔진 오일 교체하고 나서 지금 사용 중에 넣으셔도 되고요. 언제 넣으셔도 상관없다는 거. 자가 정비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 뿌듯해. 성취감이 있어. 내가 아끼는 바이크를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재미가 있고 항상 맡기던 거를 내가 직접 해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아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그 빼빼로 데인 날 여자친구한테 빼빼로를 사다 줄 수 있지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빼빼로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빼빼로? 자가 정비만 해. 그러고 보니까 나 빼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네. 순간 말빨이 없어졌대 이제. 자, 조금 모자라게 넣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엔진 오일 양 측정하는 법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리어 스탠드 내리고 제가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회전을 살짝 하고요. 벌써 부드러워진 거 봐. 아, 보들. 느낌을래. 이제 엔진 오일이 한번 돌았으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살짝 기다리고, 이게 통이 또 10리터라서 엔진 오일 한 3번 교환하고 가도 될 정도.
1단을 걸어줍니다. 1단을 거는 이유는 바이크를 세우게 될 텐데 그럴 때 앞으로 안 밀려나가게 걸어두고 브레이크 잡고 내 몸쪽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뭐 무릎을 받치든 좀 약간 지탱을 해둬요.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게이지 보면은 지금 오일 깨끗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거의 끝에 맺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지? 예. 투명해서. 예, 투명해서 근데 요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진오일도 모자란 만큼 다시 넣고 캡 조립할 때 여기 항상 잘 닦아서 넣어 주시고요. 모래 끼면 모래 끼는 데 사이로 오일이 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작업을 싹 당기고 중심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심만 잘 잡으면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도만 버틸 수 있단 말이지. 지금 한 70%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엔진 오일을 깔아앉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한 다음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은 더 보충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엔진오일 교환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다른 작업도 중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플러시 제품 넣고 엔진오일 순환시켜서 배출시키고 드레인 볼트 체결하고 필터 교체하고 다시 엔진오일 주입하고 한번 공회전 시켜서 게이지 한번 확인하고 용량 맞춰서 엔진오일 교환 마무리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장비를 준비해서 엔진오일 교환 정도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자가 정비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